이 유가족들 나고 뭐하는 짓이야 지금 여보. 제가 모은 게 아닙니다. 총선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분 중에 하나가 이낙연 전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대선 주자로서도 상당히 지금 제일 앞서가는 분인데 가장 주목받는 분이시죠. 이분이 그 이천 참사 화재 분향소를 갔다가 뭐 헛발질이라고 할까 뭐 좀 약간 삐끗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또 이렇게 아픈 상처가 있는 분들한테 있는 곳에 가서 하필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기사도 많이 이렇게 취급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낙연 그 전 총리 삐끗한 겁니까? 이낙연 총리 전 총리죠. 그가 이제 여권의 이제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한 이후로 쭉 그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달려오셨는데 정말 처음으로 첫 삑사리를 내셨다라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결코 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분명히 내뱉었죠. 이게 상당히 그 이낙연 총리의 그 개인적인 뭐 정치 앞으로의 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과연 하지 못할 말을 했는지를 한번 자세히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정확하기 위해서 아예 그 기사를 가져왔어요. 뭐라고 먼저 말했냐면 유가족들이 무슨 대책을 갖고 왔냐고 일단 언성을 높였어요. 하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먼저 유가족들이 좀 언성을 높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한 지금 상실감과 분노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대처하는 이낙연 위원장의 멘트가 너무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다. 그리고 냉정하다고 느끼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공감 능력의 이제 문제로 이게 이제 대두가 된 거죠. 제가 모은 게 아니다만 요 말만 딱 따놓고 보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데 앞뒤를 이제 다 잘라내고 사실 편집을 한 거고 또 특히 이제 시사 포커스 TV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보수 유튜브에서 지금 이제 그걸 다 발췌를 해서 다른 방송도 사실 이제 그걸 인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감정은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유가족들은 뭐 흥분 상태니까 누가 오든지 특히 또 이제 책임성 있는 전직 총리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뭐 여러 형태로 이제 하소연을 한 건데 기자 출신의 총리까지 지내신 분 그리고 당의 대변인까지 하고 또 노무현 후보 선대위 대변인까지 하신 분이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게 전 믿기지가 않고 뭔가 이 정치적 그 감수성이 좀 순간적으로 블랙아웃이 된 게 아닌가라는 전 판단이 좀 듭니다. 저는 그 이낙연 위원장을 이제 변호를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낙연 위원장은 당선자 신분으로서 심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일 뿐이거든요. 여기 가서 대책을 얘기하거나 유가족의 이제 보상 문제 등을 얘기해버리면 자기 옳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가족들은 그럴 수가 없는 이낙연 위원장을 볼 때 차기의 가장 그렇죠. 유력한 분이니까 또 이분들로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위원장이 당신들을 내가 이해한다, 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하듯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감정이 격앙돼 있는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 이분이 사실은 그 제2의 기름장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그 말을 핵심을 좀 피해가고 미사여구를 잘 동원해서 표현하시는 분인데 이천 참사 때 이 현장에서는 웬일인지 그 유가족들의 말에 일일이 조목조목 반박하듯이 말대꾸하듯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큰 실수라고 봅니다. 네. 아니 격하게 이제 항의를 하니까 네. 그 이낙연 위원장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인간이죠. 또 자기가 지금 여기서 무슨 말하면 오히려 논란을 더 크게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삑사리까지는 아니고 그런 비속어를 쓰지 마세요. 삑사리가 비속어는 아니고요. 일반 일반 시중에서 그냥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약간 인지를 본인 말처럼 좀 어설프게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국가의 지도자란 국민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내내 하면서 들어주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의 표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위원장이 너무너무 이성적이었던 게 그걸 좀 흠잡거나 또 하나 공감 능력이 부족했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지언정 거기 대놓고 뭐 기름장언이라고 하는 성명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심하죠.
이낙연 총리의 그 언론사 후배 동아일보 출신인 조수진 미래한국당 그 대변인이 제1의 기름장어라 얘기한 걸 제가 인용한 2017년에 동아일보하고는 서로 관련이 없을 것 2017년 같고. 당시에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 와서 할 때 그때 민주당이 낸 성명이거든요. 그걸 그때도 이제 기름장어로 조수진 대변인이 그대로 인용한 건데 네. 인용하는 친구는 너무 과했죠. 어쨌든 네. 지금 여권의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네. 오거돈 시장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양정숙. 뭐 양정숙 당선자 그렇고 이번에는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낙연 총리까지 이렇게 해서 정말 이 호사다마라고 정말 이 압승을 거둔 여권 내에서 사실은 지금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서로 좀 조심을 해야 될 상황 아닌가. 이낙연 총리의 이번 그 설화랄까요? 말 실수는 이낙연 전 총리의 앞으로 정치 행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방금 전 저 쿠키 뉴스 국민일보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보니까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44%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물론 이 이천 참사 요게 반영이 되지 않은 거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앞으로도 지지 선호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가장 결정적으로 저는 이 8월 전당대회 때 이낙연 전 총리가 당 대표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즉 문재인이 기를 것이냐 이명박이 기를 것이냐. 그래서 당대표를 거치고 대권으로 갈 것이냐 거치지 않고 갈 것이냐로 논란이 많은데 저는 아마 이번 사건으로 아무래도 당대표 출마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설화는 아니고 잠시 상실감이 극도에 달한 유가족들의 그 진짜 슬픔과 아픔과 그때 사무친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그게 설화다. 여기까지는 너무 비약이고요. 제가 볼 때 그게 이낙연 위원장의 차기 대선 가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어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저의 수양 부족입니다. 그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잘 대처하신 것 같아요. 장제원 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등골이 오싹하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항상 이렇게 등골이 오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등골을 오싹하게 말씀하신 분이 이낙연 위원장의 그 말에 대해서 등골이 오싹하다. 이건 너무 과한 표현이었고 비판을 하더라도 너무 지나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낙연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교훈을 삼아서 자숙하고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원과 국민을 상대로 한 지도자의 어법은 조금씩 변해야 된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되새긴다면 전화해보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정치인들은 어쨌든 뭐 이미지를 먹고 사는 건데 예. 이번에 뭐 이미지 어쨌든 살짝 뭐 실금이 가기는 갔는데 이걸 또 뭐 정말 우리 뭐 김 기자님 말씀대로 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면 뭐 또 오히려 또 뭐 예방주사 한번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 가깝잖아요. 그 전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왜 안 합니다. 그러셨냐고. 저는 진짜 이낙연 그 가깝다기보다는 이제 언론인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왜 기자 그러세요? 또 선배들 고향 선배들 저한테 황교안 전 대표의 아니, 뭐 고등학교 고향- 후배라고 아니, 고향- 디스 엄청 하셨잖아요. 고향 선배라고 치면 또 왜 말을 빼세요? 아니, 언급에 저는- 의자 앉으시더니 아니, 어떻습니까? 아니, 위에 공기가 좀 맑고 좀 신선하던가요? 아니 뭐냐면 정치인들은 필요하면 기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그러면 기자가 필요할 때는 정작 정치인 중에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근데 이낙연 당선인 전화 안 받을 때 많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데 이낙연 아니, 총리는- 전화 잘 받는 건 지금 야마가 아닌 아니 거고. 그렇게 야만은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전화도 안 했지만 이분이 네. 전화 오지도 않아요. 네.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그 배경을 듣고 싶었는데 네. 전화 한번 하지 그러죠. 배경을 들으면 제가 너무 대변할 것 같아서 그리고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신이 가지도 않고요. 오늘도 대변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신 김이심이신데 뭐. 어쨌든 이신 김신이라고요? 네. 네. 근데- 이낙연 총리는 어쨌든 이번에 하여튼 뭐 큰 고비를 한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여당 야당 다 이제 원내대표 구성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고 21대 국회가 구성이 될 텐데 정말 저는 바라는 건 정말 좋은 분들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돼서 정말 좀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강군 시대 이후 정치가 칭찬받은 적이 백성들로부터 칭찬받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오늘 뭐 이낙연 총리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뭐 이번 문제 잘 극복하고 또 좋은 그 성과 얻으시기를 바라고 순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니까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